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자연스레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혈관도 수축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교차가 클수록 심혈관 질환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다가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냥 저뭐 조금 먹고 얹히어요. 예, 다르고 뭐 아픈 거는 체험이고. 덩어리에서 칼로 갖고 쫙 기리는 거 매크로 쫙 하더라고. 찌리리리리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는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심장과 직접 연결돼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인 대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는 대동맥 질환은 치료가 지체되면 사망하게 되는 응급 질환입니다. 대동맥은 심장의 좌심실로부터 우리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주는 가장 큰 혈관으로 이 혈관이 약해지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일부분이 늘어나는데 보통 정상 혈관의 지름보다 50% 이상 늘어났을 때 대동맥류로 진단하게 됩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흉부 대동맥보다 복부 대동맥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부 대동맥이 파열되면 사망률이 높아서 흔히 혈관 속 시한폭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허운 교수와 함께 복부 대동맥류의 모든 것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몸에 있는 대동맥이 혈관 중에 가장 큰 혈관이고요. 근데 대동맥류는 그게 지름이 늘어나는 상태를 얘기하고 일반적으로는 자기 원래 지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크기로는 보통 저희가 한 5cm 이상 정도 되면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뭐 3cm 이상 4cm만 되더라도 대동맥류라고 표현은 합니다. 네.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에 있는 대동맥이 늘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상장간막 동맥 어쨌든 내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부터 이제 골반까지 있는 그 일부를 복부 대동맥이라고 하고 그게 늘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동맥류는 만성 질환이고요. 만성 질환이고 남자 그리고 담배 그리고 동맥 경화,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대동맥 벽이 탄성을 잃으면서 걔들이 그 압에 혈압에 맞게 변형을 하면서 늘어난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큰 혈관이기 때문에 주로 늘어나는 변형을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작은 혈관이면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병의 질환 코스를 가지는데 어쨌든 대동맥류는 만성 질환이고 그래서 혈관벽의 탄성을 잃으면서 늘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커지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은 CT나 이런 것들을 간별 검사, 그러니까 선별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본인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너무 커져서 이게 터져서 오는 경우도 꽤 있고 아니면 다른 환자처럼 이렇게 만져져서 복부 종괴가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대표적인 자각 증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너무 크면은 겉에서 보이거나 아니면 뭐 소화불량 정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증상은 없습니다. 네.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에 손을 갖다 댔을 때 두근거리는 덩어리가 만져지면 질환을 의심할 수 있지만 대동맥류는 파열되기 직전까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는 우연히 시행한 CT나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그러니까 흡연자이거나 고혈압에 있으신 분들은
요즘 폐 검사도 하고 혈관 검사도 하는데 기본 CT나 이런 것들을 촬영해 보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건강 검진 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모습에 겨울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되는 목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도 곱게 단장을 하고 병원을 찾은 이정희 할머니. 9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지만 몇 달 전 대동맥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이정희 할머니는 경과를 지켜보다 대동맥 파열로 급히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뭐 조금 먹고 얹혔어요. 예, 다르고 뭐 아픈 거는 예, 그냥 체한 기분이. 예, 체형 기분. 나이가 뭐 90이 넘었는데 해도 좋고 뭐안 해도 막 그거하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술한다 할 때. 예, 다른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예, 뭐 먹는 것도 뭐 잘 먹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잘 체더라고 예. 그래가 이제 체해가지고 이제 호수로 다 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았거든요. 이제 한 4일째 되는 날 이제 밥도 먹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때 새벽 1시에 막 배가 아프다 하는 기라 예. 그러면 식은땀을 흘리면서는 막 못 견디는 기라. 그래 간호사님 모셔가지고 막 이리저리 보더만은 교수님이 막 오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래 오셔가지고는 사진을 찍어 보니까네 저 동맥이 부었다 하는 게라요. 우리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그것도 뭐 마치 그래도 집에 안 가고 병원에서 터지서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집에 가서 터졌으면 돌아가시지. 동생들은 계속 울고 울고 그래서 이제 못 볼 줄 알았지. 할머니 머리를 깎으셨네. 혈압 관리 잘 하시고 예. 이제 감기 안 걸려야 되니까 추워지니까 예. 그거 잘 하시고 그다음에 배 상처가 이제 좀 지금 한 3개월 이렇게 지났을 쯤에 실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살짝 벌어지면서 탈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 좀 보고 배 사진 좀 만져보고 그거 이제 배가 어느 한 군데가 볼록해지면은 이제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만져보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또 추가적인 뭘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잘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배를 좀 볼게요, 제가. 예. 보고. 그, 네. 좀 이렇게 건질건질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건질건질하죠, 그죠? 예, 건질건질해요.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고 그 소화는 좀 소화 잘 되고 대변은 대변 잘 나와요. 대변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면 딱딱하게 나와요. 뭐 딱딱하게 조금 나와요? 내가 배가 아파서 네. 밥을 조심해가 조금씩 자주 먹거든요. 아, 자주 먹어 있겠네. 똘똘 뭉쳐가지고 똘. 너무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약간 변비기가 있으면 약을 조금씩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우리 변비약 같은 거. 그래서 변을 조금 무르게. 왜냐하면 변 보다가 또 혈압이 올라가거든. 근데 혈압은 정상인데요? 근데 변 볼 때 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뭐 머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혈관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보다가 아 이건 너무 힘든데 변 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은 약의 도움을 조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지. 네. 힘줘 보시고 배에 힘줘 보시고 힘 빼시고 다시 힘줘 보시고 괜찮네. 오케이. 탈장기는 없네. 이제 약 잘 드시고 다음 외래 일정에 오시고. 예. 네.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엄청 건강하시다. 잘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내원 당시에는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이 안 됐어요.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장이 꼬였다고 표현을 하죠, 흔히. 그래서 장이 소화가 안 되는 그 기계적 폐쇄가 있어서 내원을 하신 상태였고요. 이거는 이제 파열된 거를 병원에서 발견한 CT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통증을 급작스럽게 호소하셔가지고 CT를 촬영했고 이렇게 대동맥류가 원래 큰 게 있었는데 파열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댁에서 파열된 모습이 아니고 병원에서 파열된 거를 바로 발견을 했고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바로 수술장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생존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주는 메시지는 어르신이더라도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기회가 있다라고 그런 케이스예요. 복부대동맥류 파열이 발생하면 이제 해부학적인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개복을 해서 수술을 진행할지 아니면은 혈관 내에 이렇게 스텐트 구조물을 넣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적용이 안 되는 해부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정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너무 크고 스텐트 그라프트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 내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복해서 수술을 결정한 겁니다. 대동맥류는 보통 1년간 지름이 0.1에서 0.2cm 정도 증가하는데요. 크기, 모양, 증가 속도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며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개복에 의한 인조혈관 치환술,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복부대동맥류는 5cm 이상, 5.5cm 이상이 되면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인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그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봅니다. 5cm 정도로. 그런 게 중요하고, 해부학적으로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이 가능하다면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도 낮은 위험도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혈관 내 시술 케이스량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술의 케이스가 그렇다고 감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복부대동맥류 발견 확률이 높아지고 수술할 케이스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혈관 내 치료가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혈관 내 시술과 수술 모두 경험이 있는 팀한테 가서 시술과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기본적으로는 개복을 하지 않는 혈관 내 시술이고요. 대퇴동맥을 통해서 긴 도관을 넣고 그 긴 도관 안에 들어있는 스텐트 그라프트, 철과 인조혈관이 붙어있는, 철망과 인조혈관이 붙어있는 구조물을 혈관 내에 넣음으로써 복부대동맥류가 혈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대동맥의 좋은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파열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게 잘 유지가 되면은 복부대동맥류가 문제를 안 일으키고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진료를 끝내고 딸과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이정희 할머니. 병원을 올 때면 항상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딸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라. 응? 아 그래? 아이고 이번에 너가 참 수고 많이 했다. 얼마나 그래 이제 아파 보이야 하겠고. 그때 안 돌아가시고 얼마나 다행이고. 예, 바람이라요 커요. 뭐 우리 아들 건강하고 저도 뭐 안 아프고 예, 안 아프고 우리 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고마운 것뿐입니다. 우리 나는 뭐 네. 엄마가 건강했어. 고맙지 뭐.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 아 그래 그래. 온 식구 우리 손자들 다 건강하고. 병원 진료가 시작되기 전인 이른 아침이지만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기록을 살피느라 바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의실을 찾은 의료진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오늘 수술하는 김우진 씨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렴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어 오늘 수술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회의를 끝낸 허은 교수가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수술 전 우진 씨의 회진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버님. 예. 아직은 배 안 아프지요? 오늘 수술 잘 받으시고요. 아침에 간단한 검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수술방에. 이걸 조금 내려. 좀 더 골반 쪽으로. 오늘 오전 중에 보고 열이 계속 나면 항생제를 이제는 써야 되거든요. 수술 후에 오늘 3일째인데 직후에는 안 쓰다가 계속 좀 있으면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열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항생제를 쓰면서 폐렴을 조절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열이 나셔서 오셨고 복부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는 상태로 오셨는데 이제 CT를 찍으니까 이렇게 복부 대동맥, 그다음에 장골동맥까지. 이분도 역시 혈관 내 시술이 불가능한 좀 결과가 안 좋게 예상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몸 상태가 조금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렴 조절을 잘 해서 수술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회진을 끝내고 한결 편해진 얼굴로 수술실로 향하는 우진 씨. 폐렴과 열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의료진의 노력이 합쳐져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곧 수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수술 준비를 끝내고 전신 마취가 진행되는 사이 허운 교수는 다시 한번 우진 씨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오늘 깁 7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복부 대동맥류가 거의 뭐 한 10cm 정도, 그리고 장골 동맥류까지 같이 있는 환자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조혈관 치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인조혈관 치환 수술보다 고령 환자들에서는 그 스텐트 그라프트를 활용한 혈관 내 치료가 더 좋기는 한데 고령 환자에게서는 근데 그게 이제 혈관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 예정입니다. 개복을 해가지고요. 최근 들어 자주 시행되고 있는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은 인조혈관을 대동맥류 내부에 끼워 넣어 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을 유지하고 늘어난 대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수술은 복부의 대동맥류를 제거하고 인조혈관으로 대치하는 수술입니다. 정상적인 복부 대동맥 부위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대동맥류를 제거한 뒤 인조혈관을 이식하는데요. 수술의 결과는 대동맥류의 위치와 모양, 주위 혈관과 장기와의 관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잘 끝났고요. 인조혈관 치환을 하면 피가 안 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분이 고령이고 이전에 폐렴이 있었기 때문에 폐렴 관리를 좀 잘 해주면서 병동에 빨리 올려가지고 잘 걷는 거를 잘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일어나서 걷는 거, 그러면서 폐 운동, 다리 운동 이렇게 하면은 소화도 빨리 되고 장도 빨리 돌아오고 그런 과정들을 잘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원래 앓고 계시던 거 그런 것들을 잘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 과적으로는 큰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씩씩한 발걸음이 무척 건강해 보이는 손구석 할아버지는 마산에서 이곳 부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동맥류 파열로 마산에서 급히 부산으로 와서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혈압이 40까지 떨어져서 무척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산서 중리로 올라갔어. 올라가고 차를 동생 집에 거의 다 가가지고 차를 멈추고 내리려고 하는데 덩어리에서 칼로 갖고 쫙 길 있는 거 매크로 쫙 하더라고. 내 귀에서 소리가 찌리리리리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는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이 동생이 와갖고 날로 부축을 하더라고. 그것까지는 내가 알아. 마침 참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이 이리 됐으니까 이제 안 된다고 다 내려와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손자들 끄정 사이들 끄정 딸 막 전부 서울 있는 사람은 밤에 다 타고 내려왔지 이제. 그래요. 오니까 뭐 수술로 들어가시고 면회도 못 하고 그래가 전부 다 이제 뭐 각자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참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도 선생님한테 뭐를 참 다 해야 될긴가도 생각이 들고 다 죽는다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은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아픈 것도 없고 또 입맛도 있고 그래 아주 좋아. 그래서 아버님은 보면
이렇게 생긴 혈관은 쉬운 케이스. 근데 아버님은 요 콩팥 혈관 바로 밑에 이렇게 대동맥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전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 힘든 케이스예요. 이게 해부학 생긴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동맥을 수술하려면은 대동맥을 겸자로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집을 데가 없는 상황인 거지. 제대로. 다 터집했어요. 바로 밑에 그걸 딱 집으면은 콩팥에 피가 안 가는. 그래서 요걸 딱 보면은 이제 저는 계속 이 사진 보면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힘들겠네, 수술장에서 힘들겠네. 지금 탈장이나 이런 거 안 생기셨죠? 예, 대볼록하거나 그런 건 안 쓰고. 그런 거 없죠? 예. 네, 그리고 혈압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고 예. 약은 또 근처에서 타 드시고 계시고. 안주 그전 약 타르는 안 해람약 안 아니, 안 타지. 먹고. 이어서 주는 것만. 우리가 준 약만 먹고 있고. 예, 그렇지 예. 아버님 그때 기억은 나요? 안 나지. 그때. 잘 안 나죠, 그죠, 아버님? 그때 쓰러지고 나서는 기억이 없지. 예, 쓰러지고 나서는 기억이 네. 없다. 그래요. 혈압 관리 잘 해주시고 예. 추울 때 또 조심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기 한번 사진 다시 찍어보고 예.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지금. 예, 예. 네. 네. 송구소 환자 같은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 복부 대동맥류 파열을 진단받고 저희 병원으로 이송된 케이스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조영제가 대동맥 밖으로 새고 있는 모습이 찍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술 당시 상황은 이 대동맥류가 파열된 상황에서 이 사진 시점보다 한 2시간 뒤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예상을 좀 잘 하는 게 필요하고요. 신동맥 하방부터 콩팥으로 가는 동맥 하방부터 바로 복부 대동맥류가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파열이 되면 수술이 아주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동맥 겸자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케이스였고 다행히 이분도 수술은 잘 됐고요. 이런 케이스는 혈관 내 시술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술로 인조혈관 치환 수술로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혈압 관리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다면은 너무 혈압이 오르지 않게 그 변비약도 좀 드시고 그다음에 감기 걸리지 않게 또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조혈관이 있다 보니까 확률은 낮지만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쨌든 몸에 그 감염이 안 생기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배 끊으시고요. 지금 뭐 이 나이에 큰 바람이 있겠어.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막 이 상태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예. 이번에 내 동생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새로 태어난 그런 느낌으로 내가 동생들을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놓게 크게 또 잘해주는 것도 없고 또 미안할 따름이. 복부 대동맥류를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흔히 이제 금연을 하셔야죠. 금연을 하시고 고지질 혈증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조절하시고요. 동맥 경화가 안 생기게끔 그리고 생기더라도 좀 천천히 생기게끔. 그래서 고지질 혈증이 있다면은 고지질 혈증 약도 좀 복용을 하시고 그 혈압도 관리를 하시고 체중 조절도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그리고 혈관은 한 통 속이기 때문에 대동맥류가 있으면은 심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그거를 다 같이 봐야 돼요. 혈관 질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복부 대동맥류, 흉부 대동맥류, 그다음에 심장, 뇌까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한번 혈관 관리를 하면 다 같이 관리된다는 거 그것도 아시고 계시고. 네. 전물분들이 생기는 거는 주로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때 옵니다. 그게 대동맥류가 변하든 아니면 대동맥 박리가 생기든 기본적으로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는 드물다. 대신에 유전적 질환이 있으면 젊은 분들도 올 수 있다. 네.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기온차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수축 팽창을 하고 거기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복부 대동맥류 및 대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보고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는 좀 더 유념하시고 그리고 추운 날에 밖에 계시면은 추운 채로 밖에 계시면은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에도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시면서 혹시나 배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다든지 뭔가 어지럽다든지 그러면은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혈관 건강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고 오래 쓸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 별 증상이 없고 터지면 위험한 경우가 많아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령화와 검진으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복부 대동맥류. 우리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인 검진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